충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당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추가됐습니다. 당진 14번 확진자인 20대 A씨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지난 22일 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A씨는 23일 당진시 보건소에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감염 경로와 동선, 접촉자 등을 역학조사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이 23일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산 4번 확진자인 A씨는 지난 11일 확진된 예산 1번 확진자의 남편으로 아내가 확진된 후 진행한 코로나19 검사는 음성으로 나왔지만 2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산 1번 확진자는 홍성 확진자와 예산의 한 온천탕에서 접촉한 뒤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배달 서비스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해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선별해내야 하는데 양도 많고 걸러내기가 쉽지 않아 현장 근로자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요. 우리가 버린 쓰레기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요? 이세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쉴 새 없이 쓰레기가 들어옵니다. 쓰레기 산더미 위에 쓰레기가 또 쌓입니다. 종류도 모양도 제각각입니다. 이렇게 모인 쓰레기는 선별장으로 향합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서 선별장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작업자들이 현재 지금 재활용 쓰레기를 선별하고 있는데요. 선별장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많은 쓰레기들이 눈에 띕니다. 끝이 없습니다. 모두 쓰레기입니다. 페트병과 플라스틱 용기, 유리병에 비닐봉지까지 한데 뒤섞여 있습니다. 이 안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만 찾아야 합니다. 기계로 작업할 수 없어 손으로 하나씩 골라냅니다. 선별 작업에 참여해봤습니다. 페트병만 집어 처리장으로 보내는 통로에 넣어야 하는데 쓰레기를 가만히 보고 있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손은 허공만 휘두르고 빠른 속도에 속까지 울렁거립니다. 뭘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와, 이 손으로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거지? 토할 것 같은데? 작업이 어려운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물이 들어있는 용기는 또 따로 걸러내야 합니다.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여러 번 손을 거쳐야 합니다.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음식 찌꺼기 쉽게 말해서 그런 게 있으면 작업하는데 상당히 에러증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냄새가 나고 그 처리하는데 그 내용물을 버린 다음에 그걸 또 다시 또 재활용을 선별을 해야 되다 보니까 분리수거의 중요성은 다른 곳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명절이 가까워지면서 스티로폼 쓰레기는 3배나 더 늘었습니다. 늘어난 양도 문제지만 제대로 배출한 게 거의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인데요. 이렇게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는 떼고 버려야 하지만 그대로 둔 채 버리는 경우가 많아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떼야 합니다. 이곳 수집소에 들어오는 쓰레기는 하루 평균 25톤. 폐기할 쓰레기를 걸러내면 80% 정도만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 들어 쓰레기 양이 많아도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50명이 하루 꼬박 일해도 늘어난 양을 감당할 수 없어 작업 시간은 1시간 늘렸습니다. 반면 재활용품에 대한 수요는 줄었습니다. 플라스틱 원재료 값이 떨어진 데다 코로나로 수출까지 막혔기 때문입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쓰레기를 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작년 그 동기 대비해가지고 올해 반입량은 약 한 36% 정도 늘었어요. 근데 실제 양은 그보다 더 좀 늘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수출이 안 되니까 그런 점이 좀 문제가 되고요. 그래가지고 단가 인하 요청도 많았고 실질적으로 나가는 물량도 조금 줄어들고. 달라진 일상 속에서 찾은 편리함. 편리한 만큼 무섭게 쌓여가는 일회용품이 언제 어떻게 또다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지 알 수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각 지자체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태안군 소식 준비했는데요. 태안군이 해양 신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안군 전강석 해양산업과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안군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해양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추진 계획 먼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태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후세의 환경보전 의식을 일깨워줄 수 있는 해양 생태 자원으로 가꾸면서 해양 환경 보전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서해안 시대의 신해양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진행 상황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우리 태안군과 서산시가 협업해요. 충남도에서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 2019년 12월에는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이렇게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난 3월부터 세부 추진계획 수립과 예비타당성 연구 영역을 진행해서 올 12월에 기재부의 예타 통과를 목표로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양정원 조성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우리 태안군은 서해안의 신해양 중심 도시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또 해양 생태계 보전의 관광 거점 도시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해양 환경 보전에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또 해양 레저 즐기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레저보트 전용 접안 시설도 확충할 거라고 하죠. 네, 요즘은 코로나 여파로 언택트형 여가 문화가 확산되고 또 관광 트렌드가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해양 레포츠 활동이 인기인데요. 우리 태안에도 서핑과 레저보트 등 다양한 해양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분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양 레저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수상 레저보트 관련 안전사고 위험도 날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태안군에서는 레저보트 접안 시설과 주차장 등 부대 시설을 갖춰서 해양 레저 관광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획인데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 어항구역 내에서 주차 문제로 현지인들과 갈등을 겪었던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고 또 어업인들에게 있어서도 안전한 어업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해양 환경이 태안군의 미래 먹거리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잘 보존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처럼 보입니다. 이 부분 위해서는 어떤 노력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해양 쓰레기는 발생 경로가 다양하고 해류에 의해서 쓰레기 확산 범위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지기 때문에 수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해저의 침적 쓰레기는 수거도 수거지만 처리 비용이 만만치 않은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태안군은 해양 환경을 보존하고 청정 관광 태안의 깨끗한 바다 이미지를 갖고서 다시 찾고 싶은 그런 바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연간 약 한 90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약 5,600여 톤의 해양 쓰레기를 매년 수거 처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이렇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해양 쓰레기 처리 시설도 설치한다고 들었는데 설치하게 된 배경과 의미가 궁금하고요. 또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태안군에서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 중 약 한 45% 정도는 다른 자원으로 이렇게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폐스티로폼 등의 플라스틱 종류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분리하고 또 선별해서 재활용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 전처리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해양 쓰레기 광역 전처리 시설을 연면적 약 한 15,000여 제곱평방미터에 일일 38.5톤의 처리 용량을 갖춘 시설을 이렇게 조성한다는 계획인데요. 이에 대한 시설 부지는 우리 태안군에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시설 부지의 토지 매입으로 위한 감정 평가를 진행 중에 있고요. 충남도에서도 2022년까지
전처리 시설 완공을 목표로 우리 군과 함께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해양 쓰레기 광역 전처리 시설은 친환경 폐수 처리 시설까지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이 완공된다면은 현재 대상 사업장의 그 주변에서 배출되는 그런 그 폐수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그 갈등을 겪고 있고 또 민원이 많은데 이 부분도 그 같이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또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그런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어서 지역 경제에도 그 아주 큰 도움이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혐오 시설이라기보다는 주민 수건 사업으로 이렇게 자리매김될 수 있는 또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상생발전 수범 사례가 또 이렇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친환경 전처리 시설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만들어지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태안군 전강석 해양산업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서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서비스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스마트 검침 기술을 활용해 장기간 사용이 없을 경우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독거노인의 안전을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협약의 주요 내용인데요. 서산시는 10월 팔복면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고 내년 대산읍과 해미, 운산면으로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당진 도서지역 교통복지를 위한 난지도 주민과 선사 간 간담회가 23일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여객선 증편 운항과 화물비 인하를 건의했고 선사에서는 운영 시 어려움에 대한 협조 사항을 주민들에게 요청했습니다. 현재 당진 도서지역에는 주민 3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한 개 선사가 여객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자원봉사센터가 관내 9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추석 명절 음식 등을 전달했습니다. 자원봉사자 40명이 손수 만든 국수와 모듬전, 응원 편지는 관내 어르신 250여 명에 전해졌는데요. 정낙규 센터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뜻을 담아 이번 봉사를 준비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태안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성금 기부가 이어져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소원면 공무원 향후회와 원북면 환경미화원을 비롯해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기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밖에 원북면 국화동호회와 남면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등이 성금을 전달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위 이웃을 위한 마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우리 지역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 한낮에는 26도 나타내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나타내면서 대기 질도 괜찮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청양 12도로 가장 낮고 태안이 16도, 그 밖의 지역은 14도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산과 예산이 26도, 다른 지역은 25도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에도 비 소식은 없습니다. 구름 많거나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기온은 소폭 떨어지겠지만 활동하기에는 무리 없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는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물결은 최고 1m까지 일겠습니다. 이어서 생활지수입니다. 세차해 두시면 세차 효과 오래 가겠습니다. 식중독균 활동은 아직 활발한데요. 위생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불쾌지수도 낮지 않습니다. 적정 온도와 습도 유지하시면 도움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진짜 망했습니다. 코인 노래방을 운영하던 한 자영업자가 폐업하며 내건 현수막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벼랑 끝에서 소리 지를 힘을 잃은 채 내건 문구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24일부터는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신청이 시작되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그 마음들 감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마칩니다. 고맙습니다.